자, 지금부터 게임 이론으로 분석한 오거돈 씨와 이성덕 교수님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 교육과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좋은 연구 실천하기라는 연구윤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해보면 2003년에 나온 오거돈 씨의 박사 논문이 이 부분이 이제 97년에 나온 이성덕 교수님의 학술지 논문 114페이지에서 136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그대로 통으로 베꼈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표절입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훨씬 더 웃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97년 이 학술지 논문을 그대로 베낀 오거돈 씨의 이 박사 논문을 이성덕 교수님께서 또 자신의 박사 논문과 학술지에 그대로 베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논문을 베낀 사람의 논문을 또 자신이 베낀 이런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을 했다면 그 사람을 이제 제소를 해서 징계를 받게 하고 표절이 된 문장들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정상인 건데 이게 무슨 네가 내 논문 베꼈으니까 나도 네 논문 좀 베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필 의혹이 나온 건데 이성덕 교수님이 오거돈 씨의 이 박사 논문을 대신 써주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이 97년에 쓴 학술지 내용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써준 박사 논문인데 내 박사 논문이랑 학술지에 활용 좀 하자, 재활용 좀 하자 라서 이제 베낀 거다 라고 추정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죠. 전 상황보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게임 이론을 잠시 적용을 해보면 오거돈 씨는 지금까지 피표절자인 이성덕 교수님의 이제 학술지 논문 내용과 비교를 한 기사 내용에도 자신은 절대로 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표절도 부인을 하는데 대필을 인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확률을 제로로 받고 그러면 이성덕 교수님이 대필을 인정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게 될 텐데 우선 이성덕 교수님이 끝까지 대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상황들 그 비정상적인 상황 자신의 논문을 베낀 오거돈 씨의 박사 논문을 또 이성덕 교수님 본인이 베낀 이 상황을 모두 다 인정을 하시는 꼴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성덕 교수님의 박사 논문이 오거돈 씨의 박사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성덕 교수님이 대필했다고 인정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 두 분 다 강징계를 면키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성덕 교수님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대필을 만약에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징계는 약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왜 네 논문 베낀 사람의 논문을 또 베꼈냐에 대한 질문에 평생 동안 변명을 하셔야 되는 이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대필을 인정을 하신다면 남의 논문을 대필해주고 그 내용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강징계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털어버릴 수는 있겠죠.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될 건데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에 앞서 먼저 배경 지식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용에 대해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직접 인용이라는 것은 타인의 문장을 토시자는 안 빼놓고 그대로 가져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 표시를 해서 그리고 출처 표시까지 해서 이 문장은 내 문장, 내가 쓴 문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을 내가 그대로 갖고 온 거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 이슈 때 날리신 트윗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갖고 오면은 직접 인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간접 인용이라고 해서 내용은 같은데 표현만 바꿔서 그대로 갖고 오는 거를 말하는데 보시면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는 표절 판단에 대해 두 논문을 놓고 똑같은 곳과 그 분량만 확인하면 끝나기에 매우 쉬운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보시면 이거랑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이제 표현만 다르게 해서 가져왔죠. 그래서 이런 걸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연구재단이 지정한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는 이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 표시, 그러니까 큰 따옴표 표시와 출처 표시가 둘 다 필수이지만 타인의 문장을 2차 가공 후 가져오는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큰 따옴표 표시, 인용 표시는 해줄 필요가 없지만 출처 표시는 무조건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간접 인용의 경우는 큰 따옴표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제 차후에 오거돈 씨의 논문 표절을 설명할 때 쓰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잠시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오거돈 씨가 이제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와 이제 했던 토론 내용 중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잠시만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새누리당 앞잡이 변희재의 근거 없는 자료를 사용해서 쓸데없이 괜히 모욕적인 이 표현을 하셨죠. 새누리당 앞잡이라는. 네,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변희재 근거 없는 자료라고 했는데 과연 이 변희재 측에서 근거 없는 자료를 썼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미디어워치 기사인데요. 2013년 5월 24일 기사가 내용인데 이제 간단하게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예. 네, 그리고 보시면 피표절자인 이성덕 교수님의 학술지 논문 내용과 이제 비교했죠. 비교한 자료를 이제 기사에 실었죠. 자, 보시면 여러분 철수가 쌍둥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그 쌍둥이 형제를 데려와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논문 표절도 마찬가지인데 논문 표절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피표절자의 문헌과 대조한 자료입니다. 피표절자인 이성덕 교수님의 학술지 내용 그것과 오거돈 씨의 박사 논문 내용을 비교한 자료를 기사에 실어서 내보냈는데 그게 근거 없는 자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연구재단에 발간한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자료를 보면 텍스트 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형으로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원저자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글, 그러니까 단어, 문장, 문단, 표, 그림, 그래프, 사진 등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베낀 경우입니다. 베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 표시도 안 했고 큰 따옴표 표시, 인용 표시도 안 한 경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부분 오거돈 씨가 이제 박사 논문에서 이성덕 교수님의 학술지, 97년 학술지를 베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이 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그리고 이 부분의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의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간략하게 목차를 이제 잠시 살펴보시면, 이성덕 교수님의 97년 이게 학술지인데, 113페이지에서 139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양을 이성덕 교수님, 오거돈 씨의 이 박사 논문인데, 오거돈 씨의 박사 논문 이제 챕터 2, 7페이지에서 이제 27페이지에 해당하는 19개 페이지를 이 학술지 내용을 그대로 통으로 베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7에서 22페이지, 25에서 27페이지 해서 총 19개 페이지인데 오거돈 씨의 박사 논문이 총 14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분량으로 보면 약 13%를 표절을 했습니다. 10분의 1 이상을 통으로 베낀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오거돈 씨의 변명을 잠시 들어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논문을 쓸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사전 선행 연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본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 헌법에 관하여 쓴답이라면 헌법 조항이 사전에 서론 부분에서 인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나라 이 행정학계의 상당한 이 석학이신 분의 이 논문 내용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대부분 다는 인용을 했다는 주석을 붙였는데 일부 몇몇 이 항목에 대해서는 주석을 붙이는 그런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어떤 이 논문 전체가 표절이라는 것으로 변론되는 데는 전혀 동일한데 이 표절. 자, 여기 분명 보시면 대부분 다는 이제 인용을 했다는 주석을 붙였는데 뭐 일부 이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주석을 붙이는데 착오가 있었다. 그러니까 인용 표시를 했다 뭐 이런 말 같은데 한번 진짜 했는지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97년 이성덕 교수님의 학술지 논문 내용입니다. 2003년 오거돈 씨의 박사 논문 내용입니다. 정말 아예 그냥 똑같은데 인용 표시인 큰 따옴표 표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출처 표시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이성덕 교수님의 97년 논문 이 내용을 각주에다까지도 베껴다 썼습니다. 보시면 아예 똑같죠. 계속 넘기면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너무 그냥 똑같은 거 비교하는 자료니까 보시겠습니다. 계속 큰 따옴표 표시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출처 표시는 물론이고 아예 그냥 각주에다까지 그대로 옮겨 썼죠.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시면서 그냥 쭉쭉 넘기겠습니다. 네, 쭉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다 인용을 했다. 이거 거짓말이죠. 일부 이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주석을 붙이는데 착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19개 페이지를 그대로 베꼈는데 이걸 착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좋은 연구 실천하기라는 이 자료를 잠시만 읽어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발표하는 논문에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새로운 문장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이것은 논문 작성의 기본 원칙인 동시에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학술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다른 사람의 문장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절 내용이 논문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관계없이 표절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까 오거돈 씨가 서론 부분이라 상관없다고 했지만 여기 보면 분명히 논문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관계없이 표절 판정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죠. 어떤 경우라도 적절한 방식으로 직접 인용을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직접 인용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 여기서 직접 인용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원전의 출처를 밝히고 그 내용을 설명하되 자신의 표현으로 고쳐 써야 적절한 간접 인용의 형식이 된다. 간접 인용의 형식을 취하면서 여기서 간접 인용의 형식을 취하면서가 무슨 뜻일까요? 보면 간접 인용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큰 따옴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간접 인용의 형식을 취한다는 얘기는 쌍따옴표 표시를 그러니까 큰 따옴표 표시를 하지 않았으면서 다른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출처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표절이 될 수 있다라고 써있죠. 출처 표기를 했어도 표절이 된다고 하는데 오거돈 씨는 출처 표기조차 없습니다. 명백한 100% 표절입니다. 다음 보시면 차용한 문장 표현이 다른 저자의 것이라면 어떤 경우든지 표절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적절한 인용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문장을 차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표절 혐의를 벗기 어렵다.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적절한 인용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표절이라고 판정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 19개 페이지를 그대로 베꼈는데 이걸 표절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성덕 교수님께서 이 박사 논문에서 오거돈 씨의 박사 논문을 베낀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성덕 교수님의 2005년 박사 논문이고 이건 오거돈 씨의 2003년 박사 논문인데 그러니까 이성덕 교수님이 이걸 이제 그대로 베껴 쓴 거죠. 이것도 쭉쭉 보시겠습니다. 똑같으니까 이것도 그냥 쭉쭉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덕 교수님이 이제 2003년 이제 학술지에 오거돈 씨의 박사 논문을 그대로 베낀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쭉쭉 보시겠습니다. 큰 따옴표 표시, 인용 표시나 출처 표시 전혀 없습니다. 똑같죠? 큰 따옴표 표시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출처 표시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토론 내용을 한번 더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바쁜 틈에도 불구하고 감정 자료 수준을 해서 이 논문을 쓴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 지금 우리 서울부 측에서 주장하는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해 주시고 논문 표절을 심사하는 윤리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에 바로 제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거기서 본격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 그냥
이건 굉장히 안타깝죠. 시장에 대해도 사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낙마를 하셔서. 근데 보시면 이렇게 바쁜 틈에도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논문을 썼다. 그럼 이렇게 공들여서 쓴 논문을 표절했다고, 그것도 뭐 대필했다고라고까지 말하는데 고발을 해주시고, 뭐 윤리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에 바로 제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굉장히 공들여서 쓴 논문을 상대방 후보가 이렇게 비판하고, 미디어 워치라는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직접 제소를 하고 본인이 직접 고소 고발을 해야 정상이지. 화가 나니까 내가 정성 들여서 공들여서 쓴 논문에 대해서 당신들이 뭔데 자꾸 근거 없이 표절이라고 하냐라고 주장을 한다면 본인이 해야지. 이렇게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신이 직접 썼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성덕 교수님이 이성덕 교수님의 학술지 논문을 베낀 오거돈 씨의 박사 논문을 또 이성덕 교수님이 베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죠, 이게. 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처음에 이제 논문 표절에 관한 이제 규정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피표절자와 표절자 사이에 이제 논문 근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거짓이 있다면은 오거돈 씨는 한번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